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빅터 차이고요. 저는 이 CSIS에서 아시아 코리아 체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타운 대학에서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모두 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CSIS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대화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4년에 COI에서 랜드마크와 같은 북한 내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입법안과 함께 정말로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희는 처음으로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되게 되었고 그리고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북한 탈북민들과 같이 백악관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보고서의 1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파트너들과 함께 이런 국제 대화를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네드 그리고 통일부 그리고 휴먼에이시아와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행사에 이어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NED에서 데이먼 윌슨님과 함께 컨퍼런스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탈북민들께서 굉장히 좋은 증언들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저희 CSIS에서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 오전 시간을 다 들여서 앞으로의 우리의 말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과거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하루를 지금 잘 계획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마이클 커비 대사님 환영합니다. 이 COI 보고서의 리드 저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유지태 홍보대사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줄리 터너 대사님께서도 이제 오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 인권 전 대사 이신아님 그리고 이정훈 대사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 대사님, 몰스 대사님 감사드립니다. 유엔 특사 엘리자베스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귀빈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아마도 통일부 장관님의 저희 기조 연설이 되겠습니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그래서 이제 제가 저의 세 분의 호스트분께 저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SIS 회장님이신 햄리 박사님, 조현동 대사님, 그리고 데이먼 윌슨님, NED의 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 햄리 박사님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 대사님 항상 파트너십이 정말 저한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먼 회장님 또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NED의 이제 회장님이 되신 것에 대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한테 에너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 대사님 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 대화가 정말 큰 감동이었는데요. 그런 통찰력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다시 전 세상이 지금 분열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 관련해서도 완전히 분열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 사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70년 동안 가지고 이것을 안고 오고 있었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사회가 조직화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정부가 여기에 대응해야 되는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라는 전통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사회와 또 이런 균형을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항상 어렵지만 굉장히 그렇다고 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시 이런 권위주의적인 이런 지배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어떤 정부들이 예를 들면은 소수의 엘리트만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다 그냥 따라야 한다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도 슬프게도 저희가 북한의 이러한 정말 끔찍한 비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400만 명의 사람들이 정말 빈곤선 하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잘못된 말을 하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처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인권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 대한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충분한 관심을 가지지 않은 우리 모두에게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커비님 정말 10년 전에 그 보고서에 대해서 정말 질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때도 저희가 여기에서 빅터 차님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많은 관심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충분한 관심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행사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이제는 대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귀빈 여러분, Well, thank you, Dr. Hamlin, 햄리 박사님, 윌슨 회장님, for joining us. 그리고 김 장관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모든 스폰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정말 최고의 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런 북한 인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커비 대사님을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살문 특사님 그리고 이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또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의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해법을 찾고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통일부가 이러한 국제 대화를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국 외에서 이런 자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거 워싱턴 DC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가의 파트너십과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COI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이제 10년이 지났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계속해서 정말 심각한 인권 침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Under President Yoon's leadership,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하여서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대응하고 그리고 평양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유엔 안보리에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상세한 그런 증언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께서 굉장히 그 경험에 기반한 그런 왜 북한 내에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런 세션이 1년 내에 지금 두 번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달에는 통일부에서 새로운 에디션으로서 북한 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출간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정권의 이런 위반 사항을 문서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이신화 대사님께서도 저희 북한 인권 협력 국제 협력 대사님께서도 전 세계를 여행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결집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운이 참 좋게도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가 정말 더 굉장히 많은 정말 철통과 같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에서도 강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 아이템이었고 그리고 또한 윤 대통령님께서도 그런 의회에서의 공동 연설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절대로 우리의 이러한 자유를 증진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이런 노력이 지속이 되었고요. 그래서 초당적으로 국회에서는 북한 인권법을 다시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줄리 터너 특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인권 특사님이신데요. 이분께서 저희의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그 임명이 되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함께 노력을 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북한 인권이라는 것이 절대로 혼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여기 있어서 평양에서의 이런 행동들이 보여주는 것은 사실 이런 것이 우리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북한 주민에 대해서 이러한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러한 자원들을 지금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모든 면에서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와 언어까지 다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협상 대상자들과 같이 이런 인권적인 원조에 대해서도 만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슬픈 상황입니다. 이러한 북한 인권에서 이 문제는 정말 큰 두려움에 가득 차 있으며 그리고 정말로 이러한 집권당을 권력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이런 것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지만 이러한 정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축적하지 않는다면은 이 시스템은 이 체제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댐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더 이상 우리는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이래서 최근에 이러한 고위 관료들이 탈북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이미 이러한 체제가 정상 수정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더욱더 압박을 더욱더 더 높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더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This issue means a lot. 이 이슈가 저한테도 사실 많은 의미를 줍니다. 저희 부모님 모두 다 황해도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남한으로 오셨을 때 많은 분들을 황해도에 남겨두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북한에 살고 있는 친척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저의 사촌들 그리고 우리 사촌들이 북한에서 동일한 이러한 미래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얘기할 때 반드시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번영된 삶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모임은 작지만 이것은 이러한 꿈을 이루는 데 하나의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일부 동참해 주셔서 진심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이런 논의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everyone. I want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햄리 소장님께 일단 저희 모두를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CSI에서 소장님께서는 정말 멋진 리더로서 CSI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슈 관련해서 항상 그 논의의 최전선에 있으셨고 그래서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하나의 또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데요. 이 공간에 굉장히 많은 리더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동안 북한 인권에 있어서 많은 노력 경주해 주신 분들의 이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어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여기에 있어서 김 장관님과 함께 되어서 매우 영광이고요.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 대사님 또한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왜 우리가 좋은 파트너인지 그리고 저희 네드에서도 이런 북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왜 조명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나 오늘 함께하고 계신 그 탈북 청년님들이 어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마이클 커비 대사님, 엘리자베스 살모님 그리고 빅터 차님 모두 여러분들과 함께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저희 NED를 제가 이끄는 데 있어서 사실 내는 정말로 이런 보편적인 이런 인간의 열망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탈북 청년들로부터 지난 며칠간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존엄성을 원합니다. 정의를 원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그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동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북한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인권에 우리가 어떻게 조명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국가로서 이 문제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에 있어서 그 파트너가 되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 북한은 가장 억압되어 있고 가장 고립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NED에게 있어서도 북한 주민들을 돕는 것이 굉장히 큰 우선순위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훨씬 더 뛰어들어서 방금 조 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능성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on part 또 북한 인권운동에 지난 25년간 함께 노력해 왔었는데요. 여러 가지에서 도덕적인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인권의 민소화라든지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도 옹호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또 북한 내부에 정보를 유입시키고 탈북자들에게 권리를 주어서 그들에게 이러한 지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러한 운동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함리 박사님께서는 사실 그때 당시에 또 이런 것도 보셨고 그리고 탈북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한국의 통일부와도 함께 협력을 해서 탈북자들이 또 뭐 탈북자들이 이런 한국 드라마, K-드라마든지 노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접하고 있다라는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정보를 제공해주게 되면은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독립적으로 비판적인 사고 방식을 기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부에서 새로운 악법을 제정하여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어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 이러한 정보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2명의 그 10대 탈북자들이 강제 노역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K-드라마를 봤다라는 이유만으로요. 그리고 이러한 아이들이 이러한 큰 원유 극장에서 여러 아주 수백 명 수십 대 이런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들도 모두 청소년들도 이러한 정보를 접했고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학생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나도 잡히면 나도 유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또 동시에 이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체제는 옳지 않다.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 큰 아이디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뭐 정책이라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개인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주체 그리고 이런 존엄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작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체제 변화를 일궈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뭐 군사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강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정권입니다. 이런 취약한 정권일 경우에는 변화의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 특히나 북한의 젊은 세들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하고 그리고 자유의 가능성을 경험하고요. 어제 탈북자 한 명이 말했었는데요. 북한에서 봤던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K-드라마에서 봤던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이런 그 생활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탈북자들이 한국에 도착해서 얼마나 성공하게 잘 사는지 대학에 가고 자동차를 사고 그리고 또 가족을 만들고 이러한 것을 봄으로써 나도 앞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을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현동 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두려움을 대상으로 공포만으로는 책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개월간을 걸쳐서 저희는 영광스럽게도 서울에서 이 자리에 계신 탈북자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는데 이분들하고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북한 주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하려고 했었습니다. 존엄성, 희망 그리고 자유에 대한 이러한 비전 성명서를 어제 발표했었는데요. 그리고 optimism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오늘의 작은 물결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금영 씨가 나와서 말씀 발언해 줄 텐데요. 지금 북한의 소수 엘리트 그룹은 중에 하나였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대학에서 공부를 했었고 그런데 중국에서 유학을 가서 정보를 접하고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끔찍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공갈창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했다는 것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런 진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를 통해서 북한 인권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So we've seen that what we're talking about isn't an actual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추상적인 그런 인권이 아닙니다. 사람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족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일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러한 탈북자들이 뭔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젊은 탈북자 세들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하더라도요.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분들을 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말로 인권 대화의 파워라고 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의미 있는 변화를 북한에서 일구기 위해서는요. 이것은 북한 주민 내에서 북한 내에서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NED에서는 이러한 그 명분을 통해서 함께 대의를 위해서 함께 일하기는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대사님 그리고 CSIS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Damon, Ambassador Chairman, Dr. Henry. 데이먼 그리고 대사님 그리고 데이먼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김형호 장관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연설해 주시겠는데요. As you all know, he's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김용호 통일부 장관님이시고요. of 2023. 2023년 7월에 통일부 장관이 되셨습니다. He served as chairman of the 그 전에는 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또 Sungshin Women's 성신여대에서 교수로서도 재직하셨고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에서 세월대를 근무하셨고 그리고 보스턴 대학에서 석사학위, 버지니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Mr. Kim Yong. 김용호 장관님을 연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morning and welcome.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Guest, 여러분 반갑습니다. first and foremost, 먼저 extend my particular gratitude and welcome to John Hamley, 존 함리 CSIS, CSIS 수장님과 그리고 데이먼 윌슨 NED 회장님, 조현동 주미 한국 대사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goes to all the distinguished guests, 그리고 그 외에 Professor Lee Jung-hoon, 이중은 Chairman of 북한 인권중진위원회 위원장님, Professor Victor Cha, 빅터 차 CSIS 한국 속장님, Professor Won-jae Chung, 원재천 한동대 교수님, and Professor Andrew Yeo,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속장님을 비롯한 chairing each session. 모든 내외의 기빈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는 북한 인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The 10th anniversary of the publication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한 의정표가 된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이자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설치된 지 20주년이며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제정되었고 올 11월에는 북한의 제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가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and its inaugural ceremony. 그리고 7월 14일은 북한 이탈 주민의 일로 제정이 되었고 Periodic review of North Korea is also scheduled 또 for November.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월은 북한의 제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기에 이곳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을 논하는 오늘의 자리가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Yoon
윤석열 대통령은 his March 1st 올해 Independence Movement Day address. 3.1절 기념사에서 I quote, "Unification is precisely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천명하였습니다. the effort to guarantee the freedom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인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입각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amid the constraint of reality. 분단된 현실의 제약 속에서 The state's top priority 일상적인 인권 침해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to hold 인권 침해 violators accountable. 책임 규명 노력일 것입니다. The first step, 그리고 책임 규명을 위한 첫걸음은 precise 바로 구체적인 사실의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 2016.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 이후 북한 인권 기록센터와 Human Rights Record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설립을 통해서 북한 인권 책임 규명을 위한 기록 수집과 보존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to seek accountability for those responsible. Based on this foundation, 이를 바탕으로 작년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고 and released the second. 지난달 두 번째 연례 보고서 또한 공개했습니다. This year's report 특히 highlights 올해 보고서에는 major issues. First, information control, 정보 통제, post repatriation, 강제 북송, overseas workers,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 human rights violations, 코로나 COVID-19. 19 상황하의 인권 침해를 4대 관심 이슈로 분류해서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대주민 정보 통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개인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목표로 하는 전체주의 독재 체제의 특성상 정보 통제를 High importance. 중요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However, according 올해 2월 North Korea, 통일부가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출간한 of 6,000 defectors,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외부 영상을 시청했다는 응답률이 가파르게 상승해서 최근에는 83%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with the influx of external culture and information such as 한국 드라마와 K-팝 등 외부 문화와 정보의 일부로 are consuming 많은 북한 주민들이 낮에는 죽채는 문화, South Korea 밤에는 한류 문화를 소비하고 있으며 signify a fear 이는 체제의 주체 문화와 주민의 한류 문화가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신을 두고 Hallyu culture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mind of North Koreans. The continuous enactment of law 2020년 이후 연속적으로 제정된 rejecting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culture, the youth education 청년 교양 보장법, and the law on protecting 평양 문화 보호법도 reflect the North Korean 주체 문화의 부정에 대한 sense of crisis. 북한 당국의 위기감을 반영한 대응입니다. Furthermore, the fact 또한 that more than half of the total 지난해 96 defectors 탈북자 196명 중 절반 이상이 23 young generation 20대, 30대 세대와 고위급 인사라는 사실 또한 주체 문화의 강관 벽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한류 문화의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Korean society 이러한 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를 감안할 때 approaches is increasing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한 정치, 군사적 접근과 동시에 문화적 접근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강제 송환 문제는 continuous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since the mid-90s.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탈출이 시작됐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가 해제되자 중국 정부에 의한 대규모 강제 북송이 벌어지는 참담한 현실을 전 세계가 목도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탈북민의 강제 송환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협력 및 해결 방안을 다시금 깊이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The families would face and to prevent further repatriations. We have reached a point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the effective means of cooperation 이런 효과적인 협력 방법과 을 찾아서 이런 강제 송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북한 인권과 안보의 이런 밀접한 상호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외 노동자 문제는 이러한 관계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강제 노동과 임금 착취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report of North Korean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에 인용된 바에 따르면 2022년 ballistic missile 북한의 34번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들어간 자금은 북한의 연간 식량 부족분을 모두 메우고도 남는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민생의 어려움을 대북 제재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리고 불법 거래와 북한 주민의 착취의 결과로 얻은 외화를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쏟아붓고 있는 이러한 악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 간에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은 한반도 그리고 유럽을 비롯한 세계 안보의 불안 요인이자 또 북한 주민과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기 수입을 위해 국제사회 합의의 산물인 유엔 대북 제재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협력이나 또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의 유지 및 확대는 명백하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합니다. 특히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인권 유린적 노동 강도와 그 환경 그리고 북한 당국의 착취와 또 수용국인 러시아의 방관은 모두 통일부 북한 인권 기록센터를 통해서 북한 인권 침해 사례로 낱낱이 기록이 되어서 이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넷째,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기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올해 북한 인권 보고서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생명권 침해 사례가 최초로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보고서에 수록된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남한 노래와 영화를 접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22세 청년이 공개 처형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7월 14일 개최된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바와 같이 어떠한 억압도 자유에 대한 희망,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이 철저히 봉쇄되자 해상을 통해 남한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바로 그러한 억압할 수 없는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목숨을 건 용기와 자유를 향한 열망에 대한 화답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를 찾아온 북한 동포를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과 또 해외에 있는 탈북민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3년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최초로 채택한 이래 22년 연속으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중이며 유엔 총회에서도 2005년 이후 매년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 발간된 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 침해를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서 북한 인권 문제에 중요한 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4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10년 전 COI 보고서 발표 이후에 북한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갱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처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통일은 한민족의 문제를 넘어서 세계 평화 번영에도 직결된 국제적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적 가치에 대한 국제국가로부터 위협이 점점 심화되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으로부터 자유와 인권,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자유준영에 속한 국가들의 결단과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중심은 북한에 대한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2년 영국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했던 그 연설에서 자유민주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자유진영 국가들의 단결과 행동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자유, 민주, 인권이라는 공동 가치를 지향하는 가치 동맹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함께 지키면서 북한 인권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만 비로소 북한 주민의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가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inister Kim. 김 장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바로 첫 번째 패널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널 세션에 참여해 주시는 패널 여러분들 무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Good morning,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s. Jong Lee. 제 이름은 이정훈이고요. 제가 이 첫 번째 세션을 사회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A faculty member at 저는 연세대학교 교수이고요. currently 현재 chairing two committees that 두 개의 위원을 장을 맡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그렇게 맡고 있는데요. 하나는 communication issues. 통일 문제에 대한 것이고 다른 것은 북한 인권 증진에 대한 위원회입니다. 저한테
정말로 이 패널을 좌정을 맡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어 보니까 정말로 많은 기억들이 되살아나는데요. 10년 전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 이제 마이클 커비 위원장님이 오시면서 이제 다시 하네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0년 전 기억이 나시죠? 빅터 착님께서 당시 저희가 첫 번째로 CEO와의 컨퍼런스의 1주년을 기념을 했었고요. 제가 굉장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굉장히 좀 흔치 않은 일인데요. 사실 그날 아침에 눈이 오고 있었습니다. DC 기준으로는 사실 보통 눈이 오면 이제 학교도 닫고 모든 것이 다 닫는데요. 굉장히 걱정이 되었지만 컨퍼런스는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모든 것이 다 닫혔기 때문에 사실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행사가 저희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당시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회의가 되었고요. 당시에 이제 마이클 커비님도 여기 와 계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여기 다시 모였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귀빈 여러분들을 오늘 모시고 있고 또 패널분들이 오셨는데요.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략하게 저희가 뭘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 옆자리에는 마이클 커비 님께서 오셨습니다. 호주의 원래 고등법원 판사님이셨지만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은 CEO의 위원장이셨던 것으로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커비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앉아 계신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는 로베르타 코에님이 와 계신데요. 로베르타 코에님께서는 정말 멋진 경력이 있으시죠. 인권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요. 국무부에서 인권 담당 데퓨티 어시스턴트 세크리터리를 하셨고요. 그리고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북한 인권 관련해서 공동위원장으로서 북한 인권위원회에서도 같이 명예 공동의장으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로베르타 코엔님입니다. 그 옆에는 일레인 피어스님이십니다. 일레인 피어스님은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부서의 디렉터입니다. 아시다시피 휴먼 라이츠 워치가 아마도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한 인권 관련 시민 단체일 텐데요. 일레이님. 그리고 그 옆에 가장 마지막에 앉아 계신 분 소개드립니다. 김선진 센터장님입니다. 통일부 북한 인권 기록 센터장님이시고요. 저희 아까 장관님께서 여기 대해서 기조 연설해 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요. 일단 김선진 센터장님께서 이 새로운 연내 보고서에 대해서 개요를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올해가 두 번째 연례 보고서였고 작년에 첫 번째 보고서 있었는데요. 그래서 김선진 위원장님께서 이 최신 연구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클 커비 님께서 또 CEO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아마도 지속적인 관점에 있어서 그 문서화에 있어서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그래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가 어떻게 비교되는지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힐레이님께서도 휴먼 라이츠 워치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문서화를 하시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로베르타 코엔님께서 또한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서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서화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것이 이러한 책임 규명과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말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저희가 생각할 때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책임 규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선진 센터장님께 발언권을 먼저 드리고요. 각각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발언을 여기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약간 쌍방향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간이 허락한다면 청중 여러분께도 2개 정도, 3개 정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커멘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선진 센터장님. 제 발언에 앞서 통일부가 새롭게 제작한 홍보 동영상을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For South Koreans, people in North Korea are not just anybody's. 우리는 기록합니다. 우리는 갇혀 있었습니다. 마치 북한에서의 생활은 성냥갑 안에 갇혀 사는 삶인 것 같더라고요. 성냥갑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갑자기 배급이 끊기다 보니까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길에서 죽어가는 걸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는 길만이 살 길이다. 이런 말까지 돌았어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할멈인 나를 사사시 수색하더니 그런 험한 일까지. 화장실 하나 내 마음대로 못 갔습니다. 하루 종일 고정 자세로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외화벌이로 해외에 파견돼서 건설 노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일은 하는데 제 몫은 없었어요. 상납금으로 내야 될 게 많았어요. 국가계획분, 당비. 다 빼고 나면 제 손에 남는 돈은 없었어요. 우리는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기록하는 이야기 속의 사람들을 위해. 하루는 보안원들이 동네 사람들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가보니까 한 청년이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한국 영화를 봤답니다. 옛날 같으면 교화형 1년이었을 텐데 처벌 수에 놀랐습니다. 만약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다면 어둠 속에 머물다 사라져버릴 이야기.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이 이야기들의 빛을 비추려 합니다. I would say in Korean, 이제 그만하세요. Please wake up, open your eyes, look out at what is happening in the world. 기록은 역사가 되고 역사는 미래를 만듭니다. 기록으로 어둠을
밝히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3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 공개하였습니다. 동 보고서에는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최근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정은 정권 들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2020년 제정된 반동 문화사상 배경법에 의거 22세 청년이 한국 드라마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당하는 등 소위 3대 악법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장마당 세대로 지칭되는 북한의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통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흰 드레스를 입는 행위, 핸드폰 주소록에 아빠 등 한국식 표현도 발각되면은 청년교양보장법 및 평양문화보호법에 따라 단속 처벌되고 있습니다. 둘째, 강제 북송 과정에서의 여성 인권 침해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8년 탈북한 한 여성 등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강제 북송되어 구금 중인 여성 수감자들이 성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하고 있는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심각한 인권 실상입니다. 2021년 탈북한 한 러시아 파견 노동자의 경우 휴일도 없는 혹독한 노예 노동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입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빚만 늘어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제사회의 지적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의 문제, 최소한의 생사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납북자, 억류자 문제 등 북한은 현재 지구상 최악의 인권 제로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한 강원도 출신 50대 후반 여성 탈북민의 발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략갑 안에 갇혀 있다. 라고 인민들이 말합니다. 인민들도 다 압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을. 성냥갑이 열리면 열리는 대로, 닫히면 닫히는 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북한 땅에 갇혀 산 한 인간의 절절한 절규처럼 들립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유린 실상에 더 이상 눈 감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새롭게 공개된 북한 인권 보고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COI의 포괄적 업데이트 보고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북한 인권 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 북한 당국에 의해 10년째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최춘길, 김정욱 선교사,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 3인의 석방과 송환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하더라도 불빛을 찾을 희망은 존재한다는 한나 아렌트의 말처럼 대한민국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기록으로 어두운 북한 인권 실상을 밝혀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Director General Kim.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COI 보고서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희망을 했었고 그리고 또 열망을 했었습니다. 뭔가가 해서 그리고 북한의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를 일궈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COI가 처음 출간되었을 때 당시 뉴욕 유엔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 대표단들이 그때 당시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었고 다르스만을 평양에 초대했었고 그리고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 3명을 또 석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아킬레스 건을 우리가 찾았구나. 이래서 계속해서 북한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개선하기 노력해야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통일부에서 내온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아시다시피 변화는 없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은 지속적으로도 그리고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커비 판사님을 다음 모셔서 10년 전에 COI에 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난 10년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10년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10년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판사든가 변호사들의 우선 그 자연적인 경향은요. 그 사람들은 좀 약간 자족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는 것은요. 사실 이제 준비한 연구 원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연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린 말씀은요. 이러한 자기 만족에 도전하고 우리 활동에 있어서 어떤 분야가 약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리포트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문구 같은 것을 실제로 언행 일치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상을 실질적으로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10대 취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COI와 관련해서요. 또 인권 문제가 관련해서 10대 취약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선 방법론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는 우리 방법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굉장히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COI가 발간이 되었고 사람들이 동조를 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증거도 수집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 방법론에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의 야당과 컨택트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 대통령이 취임을 했었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민주주권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교체하게 되면 이런 상황도 바뀌게 된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또 양과도 저희가 접촉을 많이 못했습니다. 또
지금 젊은 탈북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젊은 탈북자들도 저희가 접촉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래퍼도 있었고 그리고 카툰을 하는 그러한 탈북자도 있었고 이러한 웹툰 같은 것을 하는 이런 탈북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탈북자들하고 접촉을 할 때는 우리가 훨씬 더 차기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탈북자 단체들하고도 접촉을 많이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남한 정보에 있어서도 그리고 남한 활동에 있어서도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을 그리고 진실 말을 가지고 이런 정말 진실을 말해주는 그런 출처로부터 이런 언어를 끌어내야 합니다. Link between human rights and nuclear weapons and how they are interrelated. 관계를 많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래서 이런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안보 문제의 변화 없이는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저희가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약점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저희가 더 큰 진전을 위해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매우 명확하게 인정해야 될 것이 우리가 많은 그 권고안에 있어서의 행동이 따라주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정말로 그 예를 들면은 언론의 자유에 있어서 진전이 없었고 성분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권리 관련해서도 북한 내에서도 북한 외로도 여기에도 큰 진전이 없었고 식량 상황도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 저희 보고서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기근이라든지 식량 부족이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납북 문제에 있어서도 여기에 이제 일본인 납북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저희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인륜 범죄에도 어떤 진전도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다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는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황이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직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권고사항의 행동이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고 그리고 이 시스템도 실패했습니다. 무엇이라도 북한 또 다른 점이 있다면 북한이 더 고립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개성 안에 있었던 그런 친선 단체라든지 그런 빌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오물풍선이 지금 한국에서 풍선을 지금 북한에 보냈는데요. 거기에 자유의 메시지들을 담았었죠. 여기에 대해서 인분을 담은 이런 오물풍선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어떤 정부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생각할 때 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조차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스포츠라든지 문화에 대한 부분, 도로라든지 아니면 좀 비행기 항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대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한 고통 그리고 눈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이산 가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모든 도로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도 있지요. 하지만 실제로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산 가족에게는 사실 수십 년 이미 떨어져 있었는데요. 정말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이런 책임 규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고요. 이것도 사실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 CEO의 앞에 와서 말씀하신 분들의 그러한 메시지가 뭔가 유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말씀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북한은 앞에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북한이 한 것에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났었고 그리고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 위대한 수령 지도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또한 안보리 관점에서도 이것이 이제 ICC로 이어지는 부분, 그 회부되는 부분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핵무기와 미사일이 더욱더 확대되었는데요. 그리고 또한 더 많은 무기가 더욱더 생산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일곱 번째로 적대적인 세계 환경입니다. 이것이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무언가 우리의 보고서에 기반을 해서 행동을 취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지구에서의 상황, 이러한 남중국해에서의 이런 분쟁 등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에는 우호적이지 못한 환경이라는 점을 저희가 직면해야 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그 새로운 그 통일에 대한 아이디어에 있어서의 후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북한 정부에서는 이것을 거부하고 심지어 남북 간에 있었던 그러한 기념탑까지 파괴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념탑을 폭파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통일이라는 이상 자체가 지금 어젠다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많은 영역에 있어서 사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수용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수용소가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성 사진을 긴밀히 분석을 해보니 그냥 이 수용소 빌딩 자체를 재조직화한 것이었고 그리고 새로운 수용자는 오히려 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드라마를 보는 것에 대한 이런 처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처형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에 대한 통제도 훨씬 더 참혹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김일성 체제 하에서와 비슷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는 북한은 여전히 가장 고립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관광이 다시 시작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이 외교 커뮤니티가 지금 탈북하고 있다는 부분도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이산 가족들의 눈물과 고통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 동료 다루스마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긴밀하게 이 환경들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 북한 내에서의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서에서 실제로 가장 공격적으로 나와 있는 그분들이 그쪽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대응했던 부분이 어떤 것인가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보고서 초안을 북한 지도자에게 보내고자 했었는데요. 유엔에서 그거 하지 마세요. 저 사실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없는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엔 내에서요. 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여기 대해서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이것을 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보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화가 났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이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의사결정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으로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인권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 MOI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을 다시 송환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이제 국제 난민법에서 금지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대해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실제로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급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술을 또 활용할지 생각해야 됩니다. 통일이 있다면 한국과 한국 사람들이 아마도 가장 그 기술에 있어서는 아마도 가장 전 세계에서 앞서 나간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수학적인 이러한 교육이 없었다면 이런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굉장히 당연히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한 것을 보니 이런 이공계적인 발전이 굉장히 이루어진 것을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역량으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풍선도 좋지만 사실 이건 약간 옛날 방식이긴 합니다. 기술을 사용해서 예를 들면 북한에 인트라넷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오늘 컨퍼런스에서의 저의 메시지는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비판을 오히려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 이미 우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의 방법을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 메시지를 진짜로 의사결정자들 최고 지도부에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판사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마이클 판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그 좌절감에 대해서 그 진전이 얼마나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 좌절감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사실 너무 스스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대하지 못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그 COI와 마이클님께서 해주신 그 업적이 정말로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저도 당연히 무언가 거기에 더 추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있었다면 아마도 실제로 어떤 그 실제적인 지침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실행할 수 있을지 권고안을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지침이 있었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저도 그 부분 그래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제 일레인 피어스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레인 피어스님께서 북한 인권 관련한 문서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COI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번 새로운 한국 정부의 연례 보고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휴먼 라이츠의 업무와 또 어떻게 연계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약간 저 또한 제가 이미 준비한 자료와 좀 다르게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투하사들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런 관점을 공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 북한 인권 보고서를 봤는데요. 통일부가 준비한 것이요. 굉장히 어떻게 북한 정부가 그것을 통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폭력과 두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처형, 고문, 강제 노동, 그리고 여러 가지 위반 사항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통제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서 잘 얘기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1년 전에 사실 이 굉장히 중요한 COI 보고서 관련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은 최악의 반인륜 범죄라는 데 있어서 저희는 모두 다 공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최악의 인권 상황이라고. 그리고 10년 후에 상황이 지금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위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자나 우크라이나 지구 등에서 경쟁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SNS를 통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가 이루어지고 또 문서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갭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Human Rights Watch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저희가 적발하고 그리고 알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의 폐쇄에 대해서 지난 5년간에 걸쳐서 있었던, 특히나 코비드로 인한 이 영향을 하는 그런 리포트를 우리 단체에서 냈는데요. 리나 윤이라고요. 우리 한국남도 선임연구원입니다. 이것은 처음보다 더 강한 공포감이라는 것인데요. 저희 웹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그 서머리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경우 제가 몇 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조사한 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OI 발간이 10주년이 됐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진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 단체 보고서는요, 이러한 인권위를 당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이야기를 싣고자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가 예전과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2명의 탈북자들과 그리고 전직 당국자들 그리고 국경무역업자 등 32명의 탈북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이러한 인터뷰 외에도 여러 가지 위성 이미지라든지 오픈소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했고, 그리고 국제 무역 데이터도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리포트에서 저희가 포함한 것은요, 북한 당국이 이러한 봉쇄와 그리고 국경 봉쇄를 통해서 국경 수비대에게 주권과의 북한 국경에 허락 없이 접근한 경우는 발견 즉시 살아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탈북하기가 더 어려졌을 뿐만 아니라 또 비공식적인 무역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러한 물품을 수입해 줄 수 있었는데 이런 것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아주 극심한 제한을 통해서 식량 유통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러한 필수품 유통 시간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무역 네트워크는 정말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는 생명선이나 마찬가지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전에 북한은 직접적으로 연락하고 있는 한 전직 비밀 경찰의 휴먼 라이츠 워치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삶은 매일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상은 이미 안 좋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동이 금지되고 승인되지 않은 전화로 통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전화를 감시합니다. 그래서 조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승인을 받을 수 없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발표에서 들은 바가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사상을 통제가 더 가까워졌고, 뇌물을 수술하든지, 그리고 격리 명령을 위반한다든지, 그리고 외국 문물과 접하거나 아니면 한국 표현을 사용하거나 이러할 경우에도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북한의 친척과 연락하고 있는 한 탈북 여성은 휴먼 라이츠 워치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친척이 말했는데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중국과의 비공식 무역도 없었고 심지어 쌀이나 밀 한 포기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국이 이를 허용하는 군인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제 친척이 마을 사람들 개미 한 마리도 구경 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철조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총알이나 철조망보다 훨씬 더 강한 사회적 환경, 일반적인 공포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떠나기가 겁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통제뿐만 아니라 이런 사상적인 통제가 사람들이 탈북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이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도요. 그리고 또 수십억의 달러의 이러한 자금을 전용해서 핵무기를 개발했고 그 대신에 사람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권 위기가 더 심화되었고 사람들이 필수품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데에서 평가하기는 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더 큰 감시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올해 4회 북한 결의안이 제네바에서 채택되었는데 그때 당시 약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 인권 최고 인권위원관에게 지난 10년간에 걸쳐서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진도를 보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3월 달에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을 연장하는 것을 비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6월에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에게 러시아산 고급 승용차를 선물했고 유엔 제재를 사실상 비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위기를 고려할 때 그리고 북한의 고립을 고려할 때 뉴욕 유엔에서 제네바뿐만 아니라 뉴욕 유엔에서도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리포트를 통해서 또 핵무기 프로그램 그리고 북한이 국제 평화와 그리고 인권 상황에 가하는 이러한 위협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보고가 되고 있긴 하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좀 더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례적인 이러한 보고서가 나오면 이러한 것이 뉴욕의 외교관들에게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COI를 어떻게 다시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한 가지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COI 보고서가 나온 1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유엔 총회에서 북한에 대한 연례 결의안은 약 구성력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의안에 물론 한국 정부 그리고 일본, 미국, 한국, 호주 정부 모두 이 결의안에 좀 더 강력한 문구를 넣어서 주기적으로 리포트를 하고 보고서를 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핵무기 프로그램과 그리고 인권 문제를 연계짓는 그러한 문구를 꼭 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에 의한 군인의 강제 노동이라든지 또 방사능 피폭 이러한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제네바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그리고 뉴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를 함께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 이런 것을 인권 문제와 연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진전을 이루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엘레인. Thank you, Elaine. So clearly, Human Rights Watch's investigation. 휴먼 라이츠 워치 조사가
그리고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그 조사 결과가 통일부 한국 통일부의 그 연례 보고서하고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에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뭔가 그리고 그 이상의 무엇이 더 제3차 그 유엔 총회 위원회에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유엔 안보리가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방금 전에 그 전문가 패널을 연장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을 러시아에서 거부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 총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모든 국가들이 함께 협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크리덴셜스 위원회 가능성 그러니까 특히나 74년대 남아공에서 있었던 이런 일을 우리가 고려할 때 왜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는가? 모든 규칙이라든가 규범이라든지 아니면 유엔 헌장까지 다 위반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군축 회담을 주재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의 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진짜로 변화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좀 더 과격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10년 후에도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로베르타 코엔이 문서화에 대해서 일반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북한 인권 상황 관련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권 관련해서 사실 10년 이상 관련해서 일을 해왔는데요. 문서와는 사실 그냥 두면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미국만 본다고 하더라도 권리쟁의로 사실 저희가 매일같이 이런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안을 내고 이러한 조사 결과 같은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러한 그 컨퍼런스 자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통일부, CSIS, NED가 이러한 대화를 주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남북 통일이 경제 정치적인 이슈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권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그러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물론 그들의 관행을 개선해서 남북 통일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민주주의와 인권은 미국과 한국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외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이야말로 우리가 대변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남한과 미국은 북한 주민에게 손을 내뻗어 함께 연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법이 하나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문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을 위해서 어젠다를 설정하고 우리가 조명해야 될 이러한 이슈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것이 하룻밤새에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어젠다에 무슨 이슈들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이 장기적으로 고립 정책을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고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그 인권단체에 대한 접촉을 차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정보를 지난 20년간에 걸쳐서
입수할 수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탈북자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한에 34,000여 명이 있는 탈북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고위 탈북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쿠바 대사관에 근무하던 북한 고위 공직자가 탈북을 했었습니다. 아직도 탈북하고자 하는 용감한 북한주민들 많이 있고 그리고 중국이라는 다른 국가를 통해서 탈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성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러한 여러 가지 강제 수용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 나왔던 유엔의 COI 조사 보고서는 이러한 기준을 설립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심각한 인권 위반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인도적인 범죄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그 근간은 유엔에서도 NGO에서도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정부의 기여로 가능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유엔이 사실 이것에 있어서 인권 문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 포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의 대규모 인권 침해를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 유엔에 보낸 메모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현재 증거가 없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얼마나 많은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보고서에 대해서 그리고 증언들을 같이 사람들에게 배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제 노동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제도화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183건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 2023년까지 실시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우선 탈북자 이현승님께서 지금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분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이분께서 제안하신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봉쇄를 뚫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읽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터넷 그리고 첨단 통신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커비님도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엘리트층에 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왜냐하면 이 내부에 계신 분들에 있으면 그 정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도 중요합니다. 아까 많이 들으셨겠지만 김정은 정권은 젊은 세대가 그렇게 맹목적으로 충성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6천 명의 탈북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이거 통일부에서 한 것인데요. 한 50% 이상이 이런 김실과 세습통치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한 내 정보를 유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또한 이런 인터넷 그리고 외국 방송 그리고 가족 간의 우편과 전화 통신 특히 가족 간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외국 영화 그리고 유엔 문서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크게 항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COI 보고서의 10주년을 맞아서 여기에 대한 메시징을 보내야 되는데 이 메시징은 이러한 정보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고 뿐만 아니라 강제 노동이라든지 이런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런 핵 정책이라는 것이 또한 인권 유린 사이에 또 연관관계가 있다고 아까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또 유엔 인권사무소가 지금 COI 보고서의 업데이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레인 피어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 업데이트에는 그러한 이런 공격적인 핵 위협과
왜 그런 북한 인권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북한의 자원을 무기 생산에 전용하는 것이 북한 내 식량이라든지 의료 부족을 어떻게 악화시키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것은 이제 코로나 기간에 더욱더 그런데요. 그리고 또 이런 강제 무급 노동이 이러한 무기 개발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의 해외 노동자가 어떻게 착취되고 있는지, 그 대부분의 임금이 어떻게 정부가 다 가져가는지,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무기 개발에 강제 수용소 노동이 사용되는지도 조사가 되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보고가 되었는데요. 특히 HRNK에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의 이런 대량 살상 무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러한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문서화함으로써 이러한 북한에 의한 그런 위협과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인권뿐만 아니라 무기개발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또한 여러 분쟁에 있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정말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은 미국, 한국, 일본, 유럽, 연합, 호주 그리고 기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단합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연합을 악화시키려는 그러한 부분들은 된다면 이것은 이러한 인권이라든지 안보에 대한 그 인식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2023년과 2024년에 유엔 안보리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전 세계적인 국가들이 이러한 표를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그리고 한국 그리고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이 했던 이러한 연합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총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 규명 메커니즘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거부권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상황을 더욱더 강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보적인 관점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를 점점 더 나토라든지 G7이라든지 다른 이런 국제적인 모임에 있어서 또 강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난번에 이제 미국 과거에 미국 행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유엔 인권기구에서 탈퇴하는 것은 제 생각엔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은 자리를 러시아와 중국에 자리를 내주는 게 되시고 이것은 그들에게 윈윈 상황을 또 북한에 제공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북한 인권이라는 이 문제는 미국과 한국의 이익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일부라고 생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외면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장애로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실질적인 부분을 보시면 더욱더 명확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핵 협상을 하게 된다면 사실 여기에 대해 검증하고 접근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떤 경제적인 증진이라든지 투자를 하려면은 당연히 강제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인적 교류를 촉진하려면은 당연히 이런 정치적 인질 납치를 방지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 납북자에 대한 석방도 협상의 일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도적인 지원의 전달 또한 당연히 모니터링 접근성 그리고 분배 그리고 차별 금지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대한 미국의 제재 또한 인권에 대한 상황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그리고 또한 사실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건관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강화할 수 있는 미국 북한 인권 특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현 행정부가 특사를 임명하는데 2년이 넘게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아예 이 직책을 공석으로 남겨두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보가 있기 위해서는 그리고 통일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더 군사주의화되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주민이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지속적인 기근, 정치적 억압 그리고 이러한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이 절대로 그들을 위한 2,600만 명의 사람들을 위한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실제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로베르타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지금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경고를 2번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 5, 6분 남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클 커비님께서 다루스만님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정말로 어디를 타깃으로 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분야를 꼽는다면, 그래서 뭔가 정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 분야를 꼽는다면, 그래서 뭔가 그 바늘을 꽂을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한 20초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청중 여러분께 한 2개 정도 굉장히 짧은 질문을 받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커비님 20초요. 제 생각에 저희가 그 최고 지도자를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책임성 규명의 시험대에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제법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인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기에 대해서 우리끼리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 북한 정부한테 치욕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베르타님. 저도 마이클 커비님과 책임성 규명 관련해서 동의합니다. 이러한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2014년 같은 경우 굉장히 초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 다음은 그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갈수록 그 처제를 더욱더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레이님. 저는 마이클 커비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더해서 더 강력한 네트워크를 중간 권력의 중대국들과 함께 그래서 국가들 간의 연합을 통해서 더욱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엔 안보리에서 더욱더 진전을 하고 싶다면 사실 러시아가 거부권을 하고 이런 중국의 행동이 사실 저희한테 굉장히 타격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국가들과 더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하나 주어진다면은 저는 북한 당국과 북한 젊은 층들의 충돌 지점에 꼽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30대, 40대 북한의 주류 세대로 진입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야말로 북한 인권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세대들이기 때문에 정책적 노력을 그쪽에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크리덴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더욱더
치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한 제안이 사실은 붙으면은 뭔가 좀 더 그쪽에 좀 어떤 그런 절망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어떤 진전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전에도 아파타이트 관련해서도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각 국가마다 각각 정통이 다르죠. 그리고 사실 이런 재판소가 사실 현재와 같은 이런 총회 상황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청중 여러분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속을 밝혀주시고요. 네, 뒤에 계신 분이요. 그다음에 앤드류 님이요. 두 개의 질문입니다. 네, 세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요. 하지만 굉장히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혼찬이고요. 저는 조지타운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요. 제1교포 북송 산업 관련해서는 혹시 어떤 관점이 없으십니까? 당시에 이제 납북된 그 일본인들 관련해서요. 네, 먼저 질문을 받고 나서 그런 다음에 답변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코멘트 감사합니다. 마이클 커비 박사님. 우리가 북한을 무엇으로 찔러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북한과 뭐 장애자라든지 아니면 아동들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북한과 좀 생산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더 가능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좀 아픈 곳을 찔러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일레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러시아가 거부권을 최근에 그 전문가 패널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계속되게 되면 이런 것이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이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을 것인지요. 마지막 질문은요. 안녕합니다. 알렉사입니다. 링크팀의 회장입니다. 다시 텍사스에서 왔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에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알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이러한 연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리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청소년과 그리고 우리 세대들에게 전파를 해서 계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북한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어떻게 도모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젊은이들과 그리고 SNS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잘못됐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 같은 것에도 저희가 또 인지를 해야 되겠고 과거에는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할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말해 주신 모든 제언들 물론 저희가 계속해서 자책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그리고 북한 외부에 친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잘못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을 알려야 되겠고 그리고 인권에 대한 법적인 선언에 대해서도 알려야 될 것입니다. 로버타. 아까 앤드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었는데요. 제가 그 리포트를 봤을 때 보고서를 봤을 때 2014년 COE 보고서가 나오는 북한에서 변화를 읽은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장애자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외부 북한 인권 단체를 초청했습니다. 물론 여러 곳을 뭐 접근하도록 도와준 것은 아니지만 방문 이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북한과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것 또 이를 통해서 법제 변화
이런 것이 여성과 그리고 또 아동들에게 미쳤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COI 보고서를 업데이트할 때는 이러한 부분도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정학적인 상황이 변화할 때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 계속해서 의존해서 그들의 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도외시려 갈 때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1월 달에 UPR 법외적 정례 검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각국의 인권을 검토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북한이 정말 개선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 인권 외에도 그 외 여러 가지 범죄를 이제 북한 정권이 자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레인. 네,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요. 다음 패널이 내일도 변호사님께서 특히 지상 낙원 그 프로젝트 관련해서 있었던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있었던 그 UPR 법외 정례 검토와 관련해서요. 그러한 자계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라고 하더라도요. 그렇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그 국수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폐쇄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UPR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중국 올 초에 인권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중국은 그들의 동맹만을 모으려는 그러한 움직임인 것 같았습니다. 훨씬 더 자세한 이러한 분석을 해주기를 바랐었는데요. 지난 4년간에 걸쳐서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합의라든지 그리고 러시아의 비토권 행사와 관련해서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자라든지 우크라이나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다른 위기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서방 세계가 제안하는 것을 반대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러한 그 수위가 높아 위험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올해 단기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어제 제가 정말 굉장히 많이 고무되었었습니다. 젊은 탈북자 그 젊은이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목소리들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고 또 이러한 탈북자들이 다른 아시아에 있는 이러한 젊은이들과 함께 연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홍콩, 티벳, 신장 지구에서 온 이러한 젊은이든 아니면 베트남이든 젊은이든 간에 이러한 젊은이들이 함께 서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실상을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이스들, 그런 목소리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납북자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북한 인권기록센터에서는 여기 계시는 통일부 김영호 장관님의 특별 지시로 탈북민들 대상으로 설문을 할 때 일본 납북자를 목격한 적이 있는가라는 설문을 보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t concludes. 네, 이것으로 저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요. 제가 마무리 발언도 준비했는데요. 그럴 기회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023년에 빅터 차가 우리 다시 이 자리에 모아가지고 COI 20주년 기념하는 그런 자리를 모아가지고 정말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문제를 해결한다고 더디게 되면은 2,500만의 주민들이 그만큼 더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패널 여러분들에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